네, 오늘 부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지역에 따라 많은 곳은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새벽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됐고요. 오늘 아침 중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60mm의 비와 함께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까지 내려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17도, 양산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7도, 양산과 진주가 18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인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자마자 낮더위가 금세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검사 대상자가 부산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부산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4명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환자가 2명. 이 중 부산 139번 확진 환자의 경우 아버지와 1살 조카로 전파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연관 접촉자가 부산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03명에서 이틀 새 337명으로 3배 이상 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조사로 파악된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걸 고려하면 부산도 대상자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현재 용인시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18명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280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첫 감염 확인 뒤 5일에서 7일 사이 2차 전파 우려가 정점인 걸 고려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부산을 찾은 인천 확진 환자들의 부산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 파악이 안 되는 수영구 음식점 2곳을 공개하고 해당 시간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네, 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한밤중 해안도로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질주했습니다. 뒤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10여 분 동안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는데요. 아찔한 질주를 막은 것은 용감한 한 시민의 기지였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새벽, 부산 남항대교 위. 흰 SUV 차량이 차선을 바꿔 쏜살같이 달리더니 다시 차선을 옮겨 앞서던 차량을 막아섭니다.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 순찰차. 곧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주변 차량들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끝내 붙잡힌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이곳까지 20km가량 달아난 뒤에야 결국 멈췄습니다. 앞서 광안대교 위에서 차가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아찔한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멈춘 건 한 시민의 재빠른 기지. 순찰차가 경고등을 켠 채 다급히 달리는 모습에서 음주운전 추격 중임을 직감했던 겁니다. 요금을 내고 나서 경찰차가 급하게 이제 추격하는 거 보고 이제 무슨 일 났다 한 대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서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격 끝에 붙잡힌 4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에 나섰던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아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차선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을 한번 받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조금.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4호선에서 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쯤 도시철도 4호선 석대역에서 반여 농산물 시장역으로 향하던 전동차에서 열차 안에 연기가 들어온다는 승객 신고가 있었는데요. 4호선은 이날 프로그램 오작 등으로 원격 제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9월에도 스크린도어 오작 등으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항만이 마리나항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연계해 해당 지역을 해양 활동 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2029년에는 레저 선박이 3만 5천 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코레일이 북항 재개발 사업에 합류하면서 공공주도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말 부산시에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고 신문은 밝혔는데요. 코레일이 이례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참가를 결정한 배경에는 2단계 사업 대상지 내에 넓은 철도 부지 비중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회에서 이른바 과거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사법은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을 여는 법으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는 20일 처리를 합의한 것인데요. 야당 일각에서 문제를 삼았던 배상과 보상 문제 등 쟁점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 지도부가 방향을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국무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안정성 검증 과정에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한 심각한 결함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하는 복행 운항을 해야 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강풍 속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합니다. 착륙 실패, 이른바 고어라운드는 김해공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김해국제공항의 급격한 기상악화로 착륙 도중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약 10분 후에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김해 신공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해 신공항은 지금의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할 경우 지금처럼 좌선회가 아닌 우선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왼쪽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4개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선회 고도와 상승률을 수정한 새 비행 절차를 수립했지만 장애물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기상 악화 혹은 기체 결함 등 비상 상황에서 착륙 실패 뒤 이륙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엔진 같은 게 고장나면 일단 비행기가 잘 못 올라가거든요. 항상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 장애물 회피해가지고 나가는 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져요. 장애물이 없는 쪽은 그나마 왼쪽이고 오른쪽에 또 큰 산이 하나 있고 장애물이 있고 정면에도 큰 거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뭐 고장났을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비행 절차 수립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 활주로와의 연결 유도로 건설로 구 활주로 길이가 200m 짧아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산악지형과 200m 가까워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검증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최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을 직접 방문해 이런 안전과 소음 문제 등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어제는 부산상위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았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관련한 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올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재계 모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인데요.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 또 부산 민심을 검증위에도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와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50여 분 동안 진행된 면담 내용의 대부분은 신공항. 회장단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 경제성, 확장 가능성 모두 불합격이라며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정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물류 관계도 우리 신공항과 연계돼야 된다고. 이제 부산이 제2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이 도시 공물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상인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됐을 거라며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정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부산의 민심은 검증위에 잘 전달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산 상인은 전했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 상공인들이 총리와 만난 건 지난해 11월 당시 이낙연 총리와의 만남 이후 6개월 만으로 다음 달로 알려진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생존의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연구소가 울산과학기술원에 들어섰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앞뒤로 2개씩 4개의 날개가 힘차게 움직이며 수평을 유지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전체 중량은 200kg. 시간당 20km의 속력으로 20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누가 멀리 안전하게 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술인데 이런 기술 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자동차 연구소가 유니스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미래 자동차는 이와 같은 비행체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자율주행을 넘어 자율비행 기술이 연구소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솔루션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내려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자동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소가 되겠다. 울산에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만 개발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과 미국,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재도약과 신산업을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동차 연구소는 매년 최소 300억 원 규모의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 비행체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과 동시에 법과 제도도 마련돼야 하겠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지인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31살 최 모 씨가 부산과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밤 배우자의 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유기한 데 이어 부산의 20대 여성도 채팅앱을 통해 만난 뒤 완주군의 한 농장에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 A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직원인 41살 B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59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5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횡령한 공금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횡령 금액 중 8,8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파면 처분하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 관계자도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부산영남본부 크레인 지부장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맞은편에 민노총 간부 B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대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대7로 졌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1회 말 민병헌이 홈런을 기록한 뒤 안치홍이 2루타를 터뜨리며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5회 초 두산에게 역전을 허용했고 7회 초 두산 오재일에게 투런포를 맞으며 결국 승기를 내줬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박세웅은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5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부산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열차 객실이 혼잡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과 대구처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아니어서 강제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준수사항이 담긴 도시철도 이용 지침 포스터를 역사와 전동차에 부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어제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등 30개 기관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제조업 안정 지원을 위한 제3차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제조업종별 맞춤 지원 등에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발과 섬유, 자동차 부품 등 부산 전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해외 지사화 사업 등 글로벌 정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해운대 센텀 2지구에 대해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도록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2022년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 부지 내 풍산 공장 부지 이전이 추진되며 센텀 2지구에 계획된 부산 테크노밸리는 올해 하반기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운송 노동자 1,500여 명이 어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3월부터 사측 교섭대표단과 임금단체 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새벽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됐고요. 오늘 아침 중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60mm의 비와 함께 낮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까지 내려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자마자 금세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